안녕하세요. 며칠 시구선 일주별 을사년 운세 해가지고 지금은 7번째 경일간 해가지고선 저기 운세를 또 올립니다. 저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천편일주로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제 그 동영상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 명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명리를 공부하려면은 제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보면은 아마 지식이 많이 늘 거예요. 또 뭐냐면 여기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사람 이렇게 사주 풀어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꾸준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명리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문학적으로 명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사주 명리는 미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공부해가지고 자기 운명을 이렇게 가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영상 올립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거는 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일진별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될 거라 그리고 올렸거든요. 그건 한 만여 편 들어와서 봤고, 그 다음에 손예진하고 현빈하고 이제 궁합론 그런 거 얘기하고 했더니 그런 걸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주별 사주, 일주별 을사년 운세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뭐 별로 안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 올리는 거지, 어떤 목적이 있어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오늘은 저기에요, 이렇게 경일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경일간이 을사는 상당히 이렇게 좀 되게 이제 그 변고가 많은 그런 식의 경금입니다. 이게 을사년은 특히 경금 일간 사람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돼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꺼번에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식의 그 일간입니다, 이것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을사의 을은 경금을 잡아요. 분명한 거는 명리에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 대원칙 중에 이렇게 세운이나 대운이 나를 이렇게 그 일간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20대 초반, 30대 그 이전까지도 이렇게 합의되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결혼한다 그러죠. 결혼한다, 어디에 뭐 좋은데 이게 합격해 간다, 뭐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종속돼 간다. 그 양일간 경금 같은 경우는 을일간 그 저기 할 때는 그 뭐야, 자기 자신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좋은 여자 만난다, 좋은 배우자 만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한 4, 50대 등에 을경 합의돼 가지고 경금일간인 사람은 그 사업하는데 이렇게 그좀 마른 돈이 마른다 그래요. 그래서 까딱 잘못되면은 이렇게 부도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관제수에 얽히고 뭐 저렇게 있으면은 뭔 적이었냐면 이렇게 관제수에 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물적인 측면에서 그 4, 50대 되는 사람들은 재물이 부도난다. 이제 관제수에 얽혔던 사람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 깜빵 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6, 70대, 80대 돼서 을경 합이 오면은 저 세상으로 가겠구나, 아니면은 큰 지병을 얻어가지고 병원 신세 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합의라는 것이 그 천간 합의되면은 시집장가 가는 거 외에는 별로 좋은 작용이 없어요. 좋은 뭐 배우자 만난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좋은 작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경륜관을 이렇게 하면서 그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진, 일진이 이 일주가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고, 요만 여섯 번째는 경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렇게 요즘에 오늘도 매스컴에 나오면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천공인가 뭐 노모라고 한 놈이나 그다음에 막 건진이 뭐 이런 놈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올해만 잘 넘기면은 내년부터는 나아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내년 2월 달이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풀린다. 이제 그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이렇게 을경합. 내년 2월 4일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천공도 그런 투로 얘기하고 뭐 노상원인가 그런 놈도 그렇게 건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김건희 통해 가지고 윤석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거는 뭐냐 을사년 되면은 그 을경 합의돼 가지고선 자기한테 좋은 작용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 점쟁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저는 견해가 달라요.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오는데 왜 그놈들은 좋은 쪽으로 얘기했는지 그거를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박지원이는 무슨 얘기 이게 점쟁이 말을 듣고 올해만 넘기면 된다. 이게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음력으로서 올해라고 하는 거는 내년 2월 4일을 말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2월 4일 지나서는 을사년의 운기가 아주 전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가지고선 꼼짝 못되게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운기인데 왜 그놈들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을사년에 그 운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는 이거 뭐냐면 이렇게 박정희 사주의 예를 보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박정희 사주하고 이제 72년 10월 유신이라 가지고 계엄을 크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예, 박정희 사주를 보면서 그 왜 이제 그 10월 유신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이제 그 다른지 그거를 내가 좀 알아보려고 박정희 사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인시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정사신의 경신 무인이라 그래요. 이가지고 요 사주는 이게 정확한데 이게 그 명리학자들 사이에는 이 박정희 사주가 이게 상당히 정확히 알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주 그러니까 여기가 인신사해 해가지고 사명이 다 갖춰졌다 그래요. 이거는 사명이 다 갖춰지면은 그 영혼을 가지고 쿡쿡쿡 움직이면 그런 식의 사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가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 여기서 말하는 경신일주입니다. 경신일주 해가지고선 이 친구가 이렇게 사명사주를 해가지고 뭐 크게 막 움직이고 뭐 죽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런 거 인신충 있으면은 그 한번 이혼하고 재혼하면 잘 살고 뭐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경수도 제가 알기는 재혼해가지고 두 번째 여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살 차이 나요. 이 박정희하고 유경수 여사는.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언제냐면 72년도 10월 달에 유신을 발표합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꼴통이 하는 것처럼 계엄을 선포해요. 계엄을 선포하는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그때 경우를 봐가지고 윤석열이도 뭐 이렇게 내년 운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엄 선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니다 올시다죠. 분명한 거는 이게 합의된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자기한테 좋게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이제 박정희 사주를 딱 이렇게 보면은 45세 때 61년 5월 16일 날 혁명을 이렇게 5.16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45살이니까 병호 이 사람 때는 관성군일 때 혁명을 일으켜요.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하고 같은 저기에 이렇게 그렇게 금성이 되게 강한 시기에 5월 16일 제가 알기는 금성이 강한 시기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혁명을 일으켰어요. 저기 12월 3일이 신유일주 해가지고 윤석열이도 어떻게든 날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윤석열이한테 이 신금이 이게 양인이라 그래, 겁재라 그래요. 자기가 강성해진 운이라 그러거든요. 이 경진일주의 신금이면은 양인이라 가지고 되게 자기가 독해지고 강해지는 일주 해가지고서 12월 3일 그날 이렇게 저기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구하고 이제 잠 못 자고 밤새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신년 고생 임수래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물 먹겠네? 저는 대뜸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뭐 그냥 그 뭐야 계엄을 해제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임술 계 이렇게 나와서 무슨 일, 이 친구 이거 날짜도 되게 참 이상하게 잡았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때 이렇게 물 먹고요. 그 3일 지나서는 뭐 크게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진 파악하면서 얘기한, 밤새 뭐 밤 한 2시까지 이렇게 한 2시까지 막 통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 진행되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45살 61년 5월 16일 날 이 여기 관성이 되게 강한 대운 때 자기의 기가 강해지는 금성이 강한 시기에 계엄을 발표해요. 5월 16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56세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을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56세면 여기 을사 해가지고 저기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52세 을사년 이렇게 오는데 52세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52세 이때서부터는 상당히 그 뭐 저기 그 박정희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지기 시작한 게 50부터라고 시작을 해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6세 때는 그냥 72년 10월 17일 날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직전 72년 10월 17일 유신 할 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서되는 놈이 그 뭐냐면 부산의 박재현 도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 유신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재현 도사가 별 말을 안 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그윽할 유자에다가 신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귀신이 디글디글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신을 딱 이렇게 썼다는 거죠. 유신을 이렇게 써가지고 귀신이 그윽할 유자에다 신이 많다. 그냥 귀신이 디글디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 비서한테 이제 성냥가게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신이 뭐냐 했더니 이걸 써가지고 그냥 했더니 거기서 그냥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선 그 박재현 도사를 불러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문했죠. 근데 그거는 명리학계에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유신은 귀신이 디글디글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빨이 세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다. 그러니까 착한 이제 귀신빨이 자기를 뒤덮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저기 이렇게 72년 56세 때 유신을 계엄을 선포해요. 선포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경신 일주의 을사 대운을 위아래로 다 잡습니다. 위아래로 다 잡아요. 이게 을경합 사신합수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저기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잡히면은 그 상당히 그렇게 그 시집 장가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병원 신세 지거나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정체되고 그렇게 뭐랄까 자기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냐면은 이 사신 합술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때부터 유신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는 되게 시끄러웠죠. 그 시기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신 합수가 되면은 일단은 자기 배우자한테 이렇게 영향이 옵니다. 영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신 합수해가지고 일지 그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도 화분이 되고 하더니 58세 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통해가지고선 그 유경수에다 총 맞아 뒤져요. 부인이 먼저 뒤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물기 그 52세부터 오는 울사대를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선 62세부터 값진 대운이 오는데 63세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기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갑진할 때 이 갑경은 충이 오는데요. 이 갑경하고 오는데 이거는 저기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그 경금이 가분이 왔을 때는 큰 이렇게 이렇게 몸이 상한다, 큰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갑자 오행을 쓰는데 그 6.25 때가 이제 경인년 이렇게 해가지고 6.25가 50년 6.25 때가 뭐냐면 우리나라 갑자일주인데 갑경충이 와가지고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뭐냐면 이렇게 그때도 경금 세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갑자 오행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 경금 일간의 세운이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큰 변거가 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전쟁 기운이나 어떤 걸 살상하는 그런 식의 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그때 이제 갑경충이 오는 63세 갑대운 때 이제는 갑경충 돼가지고 그냥 저수장으로 갔죠. 제가 이제 이런 식을 왜 하냐면은 그 하분이 왔을 때 대운이 왔을 때는 자기 일신상 상당히 큰 변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저서 이렇게 각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저기 그 노무현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이가 무인일주인데 이게 대운이 계수대운이 왔을 때 그 이렇게 자살했어요. 그거는 저기 그 얼마 전에 올린 김수미 그 사망과 그 수안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그 노무현의 그 자살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대운상에 하분이 왔을 때는 자기 일신상 가장 큰 어떤 변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을사 대운이었을 때 위아래로 경신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변고가 크게 일어났다. 근데 그때 이제 72년도에 유신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을경 합의되고 사신합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건데 그때 이제 유신을 발표하고 했던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52세 일산회 때부터 그 나라가 좀 시끄러지고 그러니까는 74년, 70년 이때서부터는 이렇게 데모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야당 저기도 막 이렇게 부럭부럭 켠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52세 초반. 그러다가 74세, 56세, 72년 10월 17일 유신 발표해가지고 끝내는 부인 죽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그랬죠. 이게 대운에서 하분이 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게 가요. 자기 신상에. 근데 그 윤석열이 할 때는 경진 일주에 을경 합의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을사년 되게 안 좋은데 그 뭐 이렇게 뭐야 뭐 천공이나 뭐 저기 그 명리학자 좋게 하면 명리학자면 점쟁이들이죠. 점쟁이 말 듣고선 내년에 운이 왔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다. 그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사전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경진일주에 윤석열이가 을사년 을경 합의되는데 어떤 게 운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기 박정희 예를 들어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운세를 파악할 때는 일간 위주로 특히 얼지가 4천 3분의 1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얼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얼지는 여기서 말하는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인호술 해가지고선 요런 이제 삼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신사 측면만 보고 있지만은 이게 얼지 기준 해가지고선 그 십신이 이 사화하고 어떻게 영향을 입히느냐 요걸 보면서 얼지의 그 영향을 보면은 요 자체는 얼지 기준은 사회적 역할이랍니다. 사회적 역할을 요건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고 일신이라고 이제 처음 문제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일지는 그래가지고 요 사화가 얼지를 탕 어떻게 쳐가지고 천간이 어떻게 영향을 입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회 운이나 자기의 이제 그 을사년 내년의 운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 일지 같은 경우는 자기 일신이 어떻게 변동이 오느냐 그거 보고 배우자하고는 어떤 사이가 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쾅쾅 쳐가지고 하면서 그
오행상의 요거는 쉽게 말해서 사화고 오행상에 나타나는 거 가지고 천간합이나 지지합 그다음에 지지의 형충 파해 온진의 영향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입히느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것이 운세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세운 파악하는데 원칙이에요. 그래서 12신살대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얼지나 일지가 특히 월지가 신자진이 하나거나 해묘미 하나거나 사이축이 하나거나 인호수라 하나일 때에는 겁살, 역마, 지살, 망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죠. 겁살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갑자기 진행된다. 막 갑자기 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확 발생한다. 그런 얘기고 역마하고 지살은 내가 이제 이동수가 변동수가 생긴다 하는 뜻이고 망신은 자기 이제 그 장담이 심해지고 좀 허세가 심해지면서 또 바람기가 도진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의 경일간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경일간이 가장 이 총괄적인 그 세우는 정제하고 평관입니다. 정제하고 평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그 정제라는 거는 나의 여자를 얘기하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남자 같은 그 배우자를 만난다 하는 그런 일이 되게 이렇게 화분이 왔을 때는 20대 초반 30대까지는 여자를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작용으로 이렇게 좀 가고 오는데 40, 50대 같은 경우는 돈이 마르고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죠. 그다음에 60대 70대 이렇게 왔을 때는 병원 신세 진다 저승으로 이렇게 갈 수가 높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을경합일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정제인데 이게 합의돼 가지고선 요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돼요. 정제합. 근데 평간으로 지지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정제로 잡고 평간으로 꽉 이렇게 그 극한다. 평간으로서 나를 되게 극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거는 그다음에 12신산에는 이렇게 망신하고 겁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허세가 되게 세지면서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확 이렇게 변동돼서 온다.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한다. 이제 일이 진행이 빨라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금일간의 전반적인 운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경호일간은 이게 방합이라 사오는 방합이라 그래 이게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경합이 돼가지고 뭐냐면은 그 저기죠 이렇게 일단은 자기 이제 경호일간 사람들은 자기 이제 관운이 되게 이제 심해져요. 관운이 심해지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첫 번째 이제 그 잡혀가지고선 관성이 딱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자기 뭘 많이 극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경우는 이렇게 특히 이제 경호일주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놓고 밑에서 관성을 딱 오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좀 재물이 마르고 좀 어렵습니다. 좀 힘들어져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병이 오거나 이제 그런 신세 되고 나이 든 경호일주 사람들은 올해 저설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을경 합의돼 가지고서 이렇게 나이 어린 20대 30대는 이렇게 말하자면 망신해가지고 이제 여자 배우자 이성을 만나가지고 바람 피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바람 피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를 되게 옥조해가지고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경호일간의 올해 운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 이거는 윤석열도 경진이고 을경 합의되고 밑에서는 관성을 딱 쥐어요. 옥지입니다. 이게 겁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되게 어렵고 버겁게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운입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겁살이 이제 윤석열은 얼지는 자고 일지는 진해요. 진이기 때문에 이 겁살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 겁살이 되게 강하면 자기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이 겁살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겁살이 되게 강하게 왔을 때 이렇게 당한 사람이 유병원이가
유병원이가 이 겁살이 되게 왔을 때 이렇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그냥 객사하고 죽었거든요. 이 겁살 운기가 이렇게 중첩해서 오면 상당히 안 좋아요. 박근혜가 2016년도에 탄핵됐을 때 그때 운세가 뭐냐면은 망신과 지금처럼 망신과 겁살 운기 할 때 박근혜가 탄핵됐었어요. 이 겁살 운기가 중첩되게 강하게 오면은요. 유병원처럼 까딱 잘못하면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 유병원에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탁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객사해서 이렇게 구두개 들고 끌는 그런 식 객사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이제 겁살운기의 가장 큰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 경우는 상당히 운빨이 안 좋거든요. 운이 을경합의 겁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좋게들 얘기하는지 뭐 같은 병리 공무원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박정희 경우처럼 을사년 을경 합의돼 가지고선 그 계엄 치러 가지고 자개정했대. 이게 그래가지고서 마누라 뒤지고 지도 죽었잖아요. 여기서는 참고로 얘기해주면은 그 김건희는 그 일지 병신 일주인데 이게 사신 합수돼 가지고선 이렇게 그 일지가 자기 배우자인데 이게 가장 큰 관성으로 와가지고 배우자가 잘못된 점이 나타나요. 김건희 사주에는. 근데 그 운빨이 그 천간세우는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깜빵 가기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경인일주 인사형이에요. 이 경인일주 저기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조국이가 이 경인일주예요. 그래가지고서 형살 받아가지고 깜빵 갔잖아요. 근데 그 을경합에다가 인사형이 오면은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형살이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권위가 확 올라가든가 이렇게 권세가 확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조국처럼 깜빵 신세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망신 저기 하는데 좀 허세가 심해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경일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그 신강한 측면이 있으면은 그렇게 어깨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명예나 이름 나는 쪽에는 되게 당당해지죠. 당당해지는데 재물은 확 마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망신이 와가지고 이제 좋은 여자 만나거나 좋은 이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람피는 기질이 되게 강하다 이런 식의 운기가 이제 경인일지죠. 경인일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관성이 오면은 이 경금일과는 전반적으로 재성은 마른다고 보는 겁니다. 재성은 되게 마르고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 겁살. 네 번째는 경자일주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적이는 없어요. 사적이 돼가지고 이게 경자일주만큼은 재물이 좀 딴 적이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이 많이 좀 일어나요. 재물이 좀 정기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저기죠. 그거는 부인덕이 많죠. 경자일주 사람들만큼은 부인덕으로도 재물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선 그 저기 하는 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좀 갑자기 이렇게 그 겁살이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 그래요. 갑자기. 이게 자수 같은 게 요거 사고수를 조심해야 돼요. 사고수. 왜냐면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콕콕 어디 가서 쳐가지고서 이렇게 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화 같은 경우는 이 겁살적이기 때문에 그 월지가 그 지살 역마 같은 경우라면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사고수 해가지고 뭐냐면 교통사고를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경일지 요거는 형살 해가지고 권세를 어찌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관제수가 많이 도진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경술 일주는 사술 온진이 되고 이게 망신이 돼요. 이렇게 사술 온진이 되고 이게 을이 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사술 온진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금전적인 면이 확 말라요. 그다음 사술 온진 되면 이게 이제 일지는 배우자이거든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가지고선 이렇게 이게 망신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바람핀이 들킨다는 뜻이 있고 이렇게 주변으로도 이게 사실 언제 이유 없이 비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밑에 사람들이나 부하 직원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온진이 왔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배우자나 주변하고는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알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신일주. 경신일주는 여기서 이제 박정희도 경신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신합수가 돼요. 이게 겁사료거든요. 이게 사신합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좋게 작용을 해요. 이게 사실 합수돼 가지고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같이 하거나 이제 일을 같이 하거나 이게 경신해 가지고 수성으로 오면은 이게 저기가 오거든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게 장사 쪽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경신일주는 어떤 사람이 돈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물이 확 늘어나긴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을겨 합의돼 가지고선 처음에 좋았던 게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되게 안 좋아집니다. 이게 사신합수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제 좋게 재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만 재물이 딱 이렇게 갑자기 마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제 좋은 작용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딱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끝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신합수대가 그렇게 하면 요게는 전적으로 뭐냐면은 재물 측면에서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측면이 있지만은 사신합수 이렇게 되면 을경 이렇게 되면 을사 경신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합의돼 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배우자를 만납니다. 여자. 그러니까는 연애 운이 상당히 강하고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올해 결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결혼운이 되게 강하다. 결혼운이 강하다. 결혼운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 전반적으로 이제 을사년 경일간에 대한 이렇게 운세를 파악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일간만큼은 을경 합의돼 가지고 어떤 큰 변화가 반드시 크게 일어난다. 그런 것만큼은 이 을사년 경일간한테는 그런 것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전반적으로 이제 경일간에 대한 이렇게 을사년 운들 얘기했는데 경진일주가 이게 윤석열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감사합니다.